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미숙했던 부분들은 하나씩 차근차근 수정해 가면서 익숙해져 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3강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인가? 인플레이션에 대해 쉽고 알차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물건의 가격, 즉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제 현상을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경제 현상. 하지만 이 물가가 수치로 얼마나 올라야 인플레이션인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미 연준의 경우 물가 목표를 2%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물가 목표는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가 아니라 개인 소비 지출 지수인 PCE를 참고하는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아지고 좋지 않을 때는 수치가 낮아집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바탕으로 그에 따른 분류를 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통화 공급 인플레이션이 그것입니다. 이 분류는 애매하기도 하고 현실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강의의 뒤쪽에서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분류 중 첫 번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입니다. 수요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무언가를 사려는 욕구의 양이고, 견인은 끌어서 당기는 것을 말하죠. 지난 2014년 허니버땡칩이라는 한 회사의 과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그 과자의 인기는 돈이 있어도 과자를 살 수 없는 지경이었고, 심지어 다른 물건에 이 과자를 끼워 팔기도 하는 현상까지 나타났었는데요. 평화로운 중고딩 나라 등에서는 이 과자를 사서 비싼 값에 되파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자를 사려는 사람은 많고 과자는 부족한 현상을 직접 경험해 보았는데요. 화면 오른쪽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은 과자를 사고 싶어 합니다. 너도 나도 마트로 달려가서 과자를 사려고 하죠. 그런데 과자는 생산량이 이 많은 사람에게 모두 공급할 만큼 충분히 생산되지 못합니다. 과자를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수요가 많다라고 하고, 보통 수요가 많으면 물건값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요가 많아서 물건값이 오르게 되는 현상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다는 것, 즉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근본 원인은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 즉 구매력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우리는 친한 사이끼리 일상에서 어떤 비싼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보고 흔히 "야, 돈 많네" 라고 무심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구매력이 높다는 것은 돈이 많다라는 말과 같고, 사회 구성원의 구매력을 수치화한 것을 총통화량이라고 합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여러 원인은 어떤 제품이 가성비가 뛰어나게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거나, 유행을 탄다거나, 남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다거나 하는 심리가 자극되어서 수요가 많아지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총 통화량의 증가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분류 중 두 번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입니다. 비용은 어떤 일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을 말하고, 인상은 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허니버땡칩을 생산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감자를 수입에다가 허니버땡칩을 생산하는데 수입 원가가 300원이고 이를 제품으로 만들어 2,000원에 팔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감자의 수입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서 원가가 1,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허니버땡칩을 계속해서 2,000원에 팔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허니버땡칩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는 와중에 생산하는 직원들의 임금도 올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럼 역시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원자재의 가격이 오르고 임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물건의 제조 비용이 올라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자재의 가격이 오르는 다양한 원인, 여기서는 날씨가 전반적으로 추워졌다던가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가 있었다거나
그냥 작황이 안 좋았다거나 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요. 다양한 원인 중에 총 통화량의 증가도 있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시중에 돈이 풍부해지고 이자율은 하락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기업은 투자가 활발해지고 가게는 소비가 활발해져서 총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통화 공급 인플레이션입니다. 통화는 시중에 유통되는 돈을 말하고, 공급은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의 양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물건의 공급은 제한된 상태에서 돈이 사람들에게 공급이 되면 통화량이 늘어나고 사람들의 구매력이 높아져서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통화 공급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앞에 설명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좋은 예입니다. 화폐 공급은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화폐 수요는 시장 참여자들이 결정하게 되는데, 화폐 수요를 결정하게 되는 요인은 이자율, 물가 수준, 거래량 또는 총 생산량입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 수요가 감소하고, 반대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화폐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자율이 높은데 돈을 빌려서 제품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물가 수준이 높아지면 화폐 수요가 증가하고, 물가 수준이 낮아지면 화폐 수요도 낮아집니다. 화폐는 교환의 수단이고, 물가가 상승하면 교환의 수단이 더 필요하게 되므로 화폐 수요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독일에서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소위 돈을 찍어냈는데요. 이렇게 돈을 찍어내서 시중에 공급하게 되면 통화량의 증가와 화폐 가치 하락을 일으키고 엄청난 물가 상승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무엇인가와 인플레이션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결국 인플레이션의 이면에는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총 통화량의 증가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인플레이션의 장기적 원인이 통화량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현실적으로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석유 등 에너지, 금속, 농산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원자재고요. 두 번째는 환율, 세 번째는 실물 경기입니다. 왜 한국에서 이 세 가지가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오늘의 정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요약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금리에 대해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